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제가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와 피닉스의 경기를 중계하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골든스테이트와 마이애미의 딜이 터졌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왔고 이 앤드루 위긴스가 마이애미로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트레이드고 또 이후에 후속 무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중계를 하러 가야 되는 시간상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조코피의 트레이드 평점은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리어스 마이애미 일단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 여러 미국 언론들은 워리어스가 지미 버틀러를 받는 조건으로 마이애미의 앤드루 위긴스, 데니 슈러더, 카일 앤더슨 또 1라운드 보호픽 한 장을 내줬다고 합니다. 자, 1라운드 보호픽이긴 하지만 비보호픽이었다면 더 미친 짓일 테고 보호픽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간다면 나는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엄포를 놨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버틀러에 대한 모든 이제 트레이드 문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워리어스가 케빈 듀란트에서 버틀러로 선회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충격적이게도 지미 버틀러는 트레이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2년에 121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지미 버틀러는 1989년생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스테픈 커리보다 이제 한 살이 어린 거잖아요. 한 살만 어린 건데 어떻게든 지금 스테픈 커리와 타임라인을 맞추게 된 겁니다. 제가 비시즌부터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링크가 돼 있었다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어그로 취급도 많이 당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행을 찬성했던 이유는 타임라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타임라인이 다르면 계약을 디자인하는 것도 어렵고 또 나중에 셀러리를 완전히 리뉴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와 디그린 그 다음에 또 스테픈 커리 모두 다 나이가 같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하죠. 한두 살 터울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는 비시즌의 이야기였고 그 매물이 앤드루 위긴스였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골든스테이트의 헛발질, 에어볼, 백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틀러도 결국에는 이걸 가장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버틀러는 계속해서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에게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팀을 원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버틀러가 소속팀인 마이애미가 지미 버틀러의 트레이드를 놓고 다른 우승 후보나 혹은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과 접촉했을 때 버틀러가 이걸 차단했어요. 나 거기로는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연장 계약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버틀러가 가는 팀이 반년 렌탈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곧바로 지미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2년에 121밀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25, 26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픈 커리와 계약이 얼추 좀 비슷해지게 되는 셈인데 놀랍습니다. 자, 물론 앤드루 위긴스보다는 지미 버틀러의 선수 티어가 조금 더 높긴 하죠. 자,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앤드루 위긴스가 지난 11경기에서 평균 20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버틀러를 데려오고자 위긴스를 내보냈다면 이게 과연 좋은 딜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데니 슈러더는 이미 워리어스에서 실패했고 카일 앤더슨도 로테이션 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 보호픽 한 장도 졌다는 사실이 이거는 골든스테이트가 정말 장사를 잘한 걸까라는 의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오전 10시 반 시점에 또 외신을 찾아보니까 데니 슈로더를 제3의 팀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타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타는 계속해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지금 중간에서 이제 콩고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데니 에인지 사장의 그 익살스러운 표정과도 뭔가 어울리는데 댈러스와 레이커스의 AD 돈치치 딜 때도 유타 재즈는 퍼실리테이터로 참여를 해서 콩고물을 좀 주워 먹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데니 슈러더를 제3의 팀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타가 참여하고 있고요. 더 버틀러 위긴스 딜 이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린디 워터스 3세가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 버틀러와 함께 뛰던 조시 리찰슨도 디트로이트로 갔습니다. 자, 이런 딜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글쎄요, 버틀러 건강하고 동기부여를 찾고 그 다음에 마음 먹고 뛴다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나 큰 경기에 강하고 또 발은 느려졌지만 투웨이 플레이어이기도 하고요. 다만 자, 일단 첫 번째 3점을 못 쏩니다. 그쵸? 3점을 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스플릿 액션을 통해서 무빙샷을 쏘거나 정면에서 45도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슬랏이라고 하거든요. 정면에서 슬랏에서 45도
그 다음에 또 뭐 코너 무빙샷, 자 이런 것들을 과연 골든스테이트의 그 낡은 시스템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긴 해요. 왜냐면 위긴스가 더 좋은 슈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미 버틀러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에고 충돌입니다. 자 드레이먼드 그린은 외부 인사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물론 지금은 본인은 안도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디 그린이 얼마 전에 조 레이커 구단주 만났는데 레이커 구단주가 5할 승률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루카 돈치치도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 매물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조 레이커 구단주는 정말 승리에만 신경을 쓰는 인물이다. 지금 이 상황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살아남게 됐으니 제가 봤을 때는 또 드레이먼드 그린 특유의 깝치는 성향, 그다음 외부 인사를 경계하는 그런 성향이 지미 버틀러 앞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뭐 팀 케미스트리는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와 에고가 충돌을 하는데 그게 본인의 에고와 본인의 에고가 아니라 남과 충돌을 했을 때 또 한 번의 케빈 듀란트 사태, 또 조던 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리스크를 워리어스가 충분히 감내를 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매물이 앤드류 위긴스였다? 야, 이거는 정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딜을 잘 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니 지미 버틀러 같은 늙은이 데려오는데 왜 또 2년 121mm 해주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트레이드 차원에서 트레이드를 협상하는 그 과정에서 딜이 끝난 거죠. 일단은 워리어스가 우리가 너네한테 지미 버틀러 너에게 2년에 121mm 줄게. 그 다음에 팀 옵션 하면 안 할 거니까 플레이 옵션까지 줄 테니까 요 딜 응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불과 몇 시간까지 케빈 듀란트에 올인했었고, 그 다음에 듀란트 에이전트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 수뇌부가 만나기까지 했습니다만, 일단은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워리어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회해야죠. 근데 니콜라 부세비치를 데려오자니 이거는 이도저도 아닐 것 같고, 그래 우리가 망하더라도 무언가를 큰 파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 보자. 그리고 그 대상이 버틀러였고, 지미 버틀러도 사실 피닉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만 이 트레이드 난이도가 너무 높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당연히 이 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2년 121mm라는 금액을 제일 먼저 꺼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가 이 딜에 응했던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저는 최대의 승자는 누구냐? 지미 버틀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태업하고 그 다음에 팀 개파 만들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죠. 2년 121mm 제일 원했던 바잖아요. 마이애미는 그 금액을 주기 싫어했고, 피닉스는 그 금액을 줄 수 있지만 브래들리 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했어야 됐고 난이도가 높았는데 결국에는 제멋대로 하고 돈은 땡겨갔습니다. 자, 반대로 일단 골든스테이트를 놓고 보자면 물론 커리 시대에 맞춘 거긴 해요. 하지만 앤드루 위긴스를 내보내고 지미 버틀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딜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찍고 있는 순간에 트위터를 보니까 데니스 슈로더는 유타로 갔네요. 네, 그 다음에 카일 앤더슨은 토론토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미 버틀러와 앤드루 위긴스, 그리고 이제 1라운드 보호픽 한 장이 움직이게 된 셈이고, 슈로더와 앤더슨, 그 다음에 조시 리차슨과 린디 워터스 3사는 각각 다른 팀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워리어스가 보낸 픽 정보도 나왔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라운드 보호픽 한 장을 보냈는데 1라운드 픽은 2025년 바로 올해네요. 탑 10 보호 1라운드 픽입니다. 탑 10. 네, 그러니까 로터리 픽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보호권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탑 10이면 워리어스 입장에서 잘 걸기도 한 거지만 그래도 로터리 픽을 내줄 가능성이 뭐 있다고는 또 봅니다만, 그래도 보호 조건을 뭐 나쁘진 않게 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놓고 보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걸 찍으면서도 트위터를 계속 확인하고 중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리어스는 버틀러를 받아왔고요. 마이애미는 앤드류 위긴스와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한 장인데, 뭐 1라운드 픽도 어쨌든 탑 10 보호니까 어떻게 본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저 보호장치를 걸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와 마이애미, 그리고 디트로이트와 토론토, 유타, 이렇게 오각들이 단행이 된 셈이 됐고,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내보낸 선수보다 데려온 선수가 적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든 로스터를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안게 됐습니다. 자, 일단 스티브 커 감독이 오늘 경기 앞두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리스크를 감내하거나 혹은 우리의 자산을 모두 털어서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고 싶지 않고, 드레먼드 그린이나 스테픈 커리도 나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트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은 상당히 좌절했다는 그런 트윗들이 올라옵니다. 이 딜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 위긴스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미 버틀러가 더 위닝 플레이어긴 해요. 자, 하지만 위긴스가 버틀러보다 6살이 어리고, 위긴스가 버틀러보다 더 좋은 3점 슈터입니다. 그리고 위긴스가 버틀러보다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워크에틱과 수비력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 평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별 하나, 버틀러 영입 오케이, 1라운드 보호픽 내준 것 오케이. 그런데 매물이 위긴스라면 이거는 글쎄요, 업그레이드 될까 말까이지 않을까. 제가 위긴스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스테이트는 뭔가요? 시스템 속에 선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면서 3점을 쏘는 팀이에요. 그런데 버틀러는 결코 좋은 3점 슈터가 아닙니다. 슛도 세트 슛을 쏘고 무빙 슛 되지 않고 풀업 3점 성공률을 낮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보는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는 농구와 맞질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가장 잘하는 위긴스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B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년 121밀은 제 아무리 기간이 짧다고 해도 과한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 노세한 커리 버틀러에게 당장 100밀 이상 줘야 돼요. 다음 시즌 때. 이 두 명한테 거의 110밀, 120밀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셀러리 불균형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커리와 지미 버틀러에게 120밀을 줘야 된다면 나머지 선수들, 연봉이 낮은 선수들이 정말 기력치가 길거나 운동 능력 좋거나 활동량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케본 루니, GP2 물론 내년에 만기가 되지만 굉장히 느리고 슈팅을 못 쏘는 선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다면 셀러리 불균형뿐만 아니라 또 하나, 로스터의 불균형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번 딜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저는 별 4개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업으로 또 분위기를 망친 베테랑으로 즉시 전력감과 픽과 잔고를 세이브했어요. 이것만으로 땡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뛰지 않는 선수로 이만큼 뜯어온 거니까. 그리고 깊이가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는 2025년 1라운드 탑 10 픽도 보호픽이지만 굉장히 쏠쏠합니다. 반대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탑10 보호픽이지만 당장 2025년 픽의 가치가 또 높기 때문에 일단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셋들, 그 다음에 또 드래프트 픽을 통한 자산들을 모아놓는 게 중요하죠. 또 마이애미의 장점이 뭡니까? 상당히 그 신인들 보는 눈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이 정도 픽이라도 충분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게이브 빈센트, 맥스 스트러스, 그 다음에 지금 덩컨 로빈슨, 니콜라 요비치, 그 다음에 켈렐 웨어 전부 다 드래프트 되지 않았거나 드래프트 순위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뽑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던 간에 픽을 가져오는 건 마이애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딜을 통해서 4치세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게 아주 크죠. 4치세 아래로 내려가는 동시에 당장 달릴 수 있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최상의 딜인 거예요. 그쵸? 네, 뛰지 않는 선수로 정리하자면 직전감 얻었죠. 앤드류 위긴스 6살이 어립니다. 마치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루카 돈치치가 6살이 어리듯이 6살 어린 선수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 가져왔고, 그 다음에 잔고까지 세이브하면서 4치세 아래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지금 지미 버틀러에게 완전히 질려버렸는데 아주 유순하고 온순하고 팀플레이에 능하고 케미스트리를 깨지 않는 위긴스가 오면서 마이애미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중계를 가야 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뒷이야기 나오면 바로 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에 대한 또 추가 정보가 나온다면 또 컨텐츠를 만들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저는 중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